네, 안녕하십니까. SN 독학기숙학원 입시전략연구소 김기한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일반적인 입시 상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학 입시 일정에 대한 것들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수능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교해서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딱히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주일 정도 그냥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기간에 맞춰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주소 이전을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로 수원 하남지청에서 날짜를 선택을 해가지고 단체로 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주소 이전을 진행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기간에 맞춰서 원서 접수를 직접 집으로 내려가서 집 근처에 있는 교육청이나 모교에서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업 일정에 대한 것들은 작년이랑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15일 저 기간 중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9월 6일 날 구평 자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약간 안 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원서 접수에 좀 대비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일정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시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그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저 기간 이전에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정시 설문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서 정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이 이제 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춰가지고 상담 마무리되고 원서 접수 기간 동안 그렇게 원서 접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전 마치게 되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2월 6일인데 2월 6일 날 전체적인 학교들이 이제 다 합격자가 발표가 된다기보다는 1월 6일과 2월 6일 사이에서 미리 이제 조기 발표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등록일 13일 이제 13일 날 합격자 등록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추가 합격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추가 합격자들의 이제 마감 자체도 2월 20일 날 그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전부 떨어진 학생들에 한해서 추가 모집 기간을 2월 23일부터 29일부터 그렇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올해 이제 대학 전체 입시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 수 자체가 올해 역대 최소로 지금 기록이 될 만큼 확실히 학생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좀 진학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첨단 분야 인원 자체가 4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허락이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정해진 인원보다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인원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만큼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진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대나 연대, 고대, 성대, 이화여대 요 학생들만 해도 이제 424명이 이제 추가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마 나비 효과적으로 이렇게 쭉 계속 좀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쭉 이제 수시와 정시 자체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쭉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수시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수시 자체 인원을 많이 뽑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은 확실히 좀 지방대학 쪽에서 확실히 수시 모집 비율 자체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이렇게 80대 20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시 모집 자체로 좀 지원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수시 쪽으로 응시하는 것들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자체에서 이제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40% 이상 확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6개 학교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전부 40% 비율 자체로 정시를 뽑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수시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이 그래도 이렇게 정시 인원도 많이 뽑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평 끝나고 나서 이제 수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전략 자체를 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보면은 내신이 이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9평 자체가 만약에 1등급 위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메디컬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이제 수시나 이제 정시에 대한 부분들 둘 다 그렇게 체크를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일 내신 자체는 1, 2등급 사이에서 나오지만 모의고사 자체가 2등급 이하로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뭐 최저를 맞추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최저가 완화된, 그래서 메디컬 쪽보다는 그래도 그냥 최상위권 대학들에 대한 이제 학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신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학교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논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학교 자체를 조금 내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능 이전에 시행되는 논술이 있고 수능 이후에 시행되는 논술이 있는데, 수능 이전에 시행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학교들 보면은 연세대나 시립대, 홍익대, 카톨릭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에 시행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이 진행하기 전에 이제 논술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좀 논술에 대해서 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막상 좀 해볼 만한 부분들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했는데, 올해 이제 정부 정책상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신입생 비율 자체가 10%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에서도 좀 논술 문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어려운 논술 문제가 나올 확률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대비가 좀 덜 되어 있어도 그래도 좀 내가 논술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논술을 계속 꾸준히 준비한 학생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확실히 좀 점수적으로는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논술을 그래도 준비한 학생들 가운데 안에서 조금 더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탐 논술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부담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대학들은 이제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학생들이 약간 좀 보험 느낌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준비가 되지 않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좀 논술 합격 가능성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논술을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이 좀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막상 수능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만한 시간 자체가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도 수학에 좀 자신이 있는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매년 보시면은 이제 최저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리고 재수, 그리고 올해가 이제 매년 이걸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재학생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재수생도 이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학생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학생들만 진행하는 학교들 교과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좀 체크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제 입시 결과 자체 이제 찾아보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학교마다 매년 교과 성적 이제 반영 방식 자체가 좀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우석대, 약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를 보시면 내신이 거의 1.0으로 잡힙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우석대 자체가 좀 과목 자체를 좀 몇 과목들만
체크해서 보는 학교다 보니까 1.0으로 잡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석대도 이제 전 과목을 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1.0만 체크하고 들어갔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좀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내신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뭐 한산 등급이라고 하는, 보통 Z 점수라고 하는 부분들 바탕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까지 최대한 좀 고려를 하면서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치적인 것들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각반 학습단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할 필요성 자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략적인 전체적인 그냥 입결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중요 학교들 위주로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메디컬 쪽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의대 같은 경우도 거의 1.3, 4 안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인 거고, 이게 쭉 이제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확실히 학교들 자체도 이렇게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자연계와 인문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렇게 입결인데, 요거는 이제 학교들 이제 평균치를 가지고 좀 입력을 한 데이터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제 과를 이제 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한양대 자체가 연대보다 더 높게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요거는 한양대 같은 경우가 최저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등급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체적인 그런 이제 학교들에 대한 이제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 자체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전체적인 좀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종 자체를 좀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수시 자체에서 좀 납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구평 이후에 이거는 좀 확실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보다는 조금 더 서류적인 부분들을 다 따지다 보니까 조금 더 면접에 대한 비율 자체가 더 높은 상황인 거고, 면접 점수에 대한 비중 자체도 높다 보니까 면접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좀 계속 좀 폐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좀 서류 자체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교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권장 과목, 어떤 그런 권장 과목에 대한 점수 자체가 얼마나 잘 소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정시 모집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미 앞에서 쭉 설명이 좀 된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좀 상위 16개 학교 같은 경우 40% 정도 정시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요 인원 자체는 보시면 계속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환경 인구 자체가 좀 감소가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대학 들어가기가 좀 쉬워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첨단 융합학과 인원 자체도 추가가 돼서 좀 더 많이 여유가 생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좀 학령 인구 자체는 좀 감소는 했지만 어쨌든 재수생이나 이제 검정고시 응시생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확실히 올해 좀 학령 인구가 좀 많이 감소된 부분들도 있고, 좀 인원적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을 띄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적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정시 이제 입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본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좀 전체적으로 좀 보기 편한 데이터가 좀 평균 백분위에 대한 데이터다 보니까 좀 평균 백분위 위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들마다 좀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런 학습 담임 선생님과 좀 상담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살펴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유의미한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인문 쪽에 가서 보시면은 좀 서울대와 연대고대 자체가 좀 라인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확실히 자연계 서성한과 인문 쪽 연대고대가 좀 많이 좀 라인 자체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렇게 한 급간 정도 대학을 좀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후 이제 정시 상담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적표 자체가 12월 8일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원서 접수가 1월 3일부터 6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 한 1주, 2주 전에 저희가 미리 이제 설문지 자체가 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에서 지원 성향, 대학을 뭐 학교 위주로 할 것인지 학과 위주로 할 것인지, 좀 더 뭐 1년 더 공부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올해 꼭 대학에 가야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시 프로그램 활용해 가지고, 일단 좀 메인은 좀 진학사 위주로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학사나 메가, 대성, 그리고 다양한 좀 사설 프로그램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전체적인 좀 변화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저 기간에 맞춰서 상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